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감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최진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과민성 대장이란 무엇이고 또 과민성 대장 때 나타나는 증상, 과민성 대장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과민성 장 또는 신경성 장, 신경성 대장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과민, 대장이 과하게 예민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민성 대장이라는 것은 대장 자체의 증상은 나타나게 되지만 원인 자체는 대장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대장에 나타나는 증상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의 증후군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아주 깨끗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대장에 염증이 있다든지 대장에 궤양이 있다든지 대장에 암이 있다든지 이런 대장에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장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실질적으로 증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을 때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해서 암이라든지 특별한 실질적인 염증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이런 증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심을 해주시고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변이 잘 나가야 되는데 변이 안 나간다든지 장에 운동은 잘 되니까 배가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든지 또 나는 음식을 잘 먹었는데 변도 잘 봐야 되는데 변이 무르게 나가고 설사가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기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전반적인 기능적으로 떨어져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대장의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때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의보감에 보면 대장은 찬 걸 싫어하고 따뜻한 걸 좋아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라든지 내 대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차가워지면 이 과민성 대장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민성 대장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대장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배꼽 아래쪽, 맹장,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맹장에서 오른쪽에서 배꼽 위로 올라가고 횡행결장,
오른쪽에서 올라가서 좌측으로 가서 왼쪽으로 내려가서 직장으로 가서 항문호를 통해서 대변을 만들게 됩니다. 예, 대장이 하는 일은 소장에서 암죽같이 만들어진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출된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수분을 흡수를 하고 딱딱하게 대변을 만들어서 직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대변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대장의 증상은 주로 배꼽 아래쪽이나 오른쪽, 왼쪽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한방에서 대장의 모혈은 천추혈이라고 하는데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한 2cm 정도의 대장의 모혈인 천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항상 배꼽 아래쪽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살살 아픈다든지 쥐어 튼다든지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오기도 하고 왼쪽으로 오기도 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또 대장은 대변을 만들기 때문에 과민하게 되는 경우에 설사라든지 변비가 반복이 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대장이 있는 부분으로 장요근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이 장요근이 장이 뻣뻣하게 딱딱하게 긴장이 되어 있을 때 장요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데 배꼽 이야기하고 장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는 허리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는데 항상 허리가 좀 뻐근하고 허리가 아플 때는 자기가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설사나 변비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장의 증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와 장망, 우리 인체에서 가장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장기가 위와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좀 선천적으로 예민하신 분이 있고 조금 섬세한 분이 있고 너는 친구들 왜 이렇게 예민하니?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민하신 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잘 온다고 보시면 되고 동의보감에서 이 대장은 선천적으로 위장은 시원한 음료를 좋아하고 대장은 따뜻한 음료를 좋아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고 더운 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됩니까? 황제내경에서 황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기백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한과 온을 적절하게 조절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냐면 모든 사람이 다 따뜻하게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약간 시원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음식은 약간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위장은 시원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과민성 대장 증상을 가지고 있고 병원에서 뭔가 대장의 증상을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는데 본인은 평상시에 뭔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배꼽 좌우측에 뭔가 뭉친 것 같기도 하고 뻐근한 것 같기도 하고 콕콕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대장의 기능이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차가운 음료나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이라든지 야채에는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야채는 항상 삶아서 익혀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 과일도 설익은 과일을 드시지 마시고 완전히 풍부하게 푹 익은 과일을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 과민성 대장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대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찬 거 먹으면 좀 설사한다든지 또 잠을 자는데 차가운 데서 잤을 때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장이 차기 때문에 대장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차가운 음식을 피하시고 야채도 적게 드시고 야채도 익혀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 물도 생수보다는 보리차나 그렇지 않으면은 누룽지 물로 해서 익혀서 끓여서 삶아서 이 물을 드시는 것이 과민성 대장을 이런 분들은 예방하고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2번째는 이 신경만 쓰면 아랫배가 살살 아프면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을 쓴다는 것은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질 때 2가지가 있습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시는 분이 있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시는 분들은 뭔가 신경을 쓰이고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음식이 딱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마음이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먹으면 체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때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에 반해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는 분들은 뭔가 신경 쓰는 게 있어도 음식을 잘 먹습니다. 뭔가 나한테 불편부당한 일이 있어도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음식을 먹기는 잘 먹었는데 대장까지 가서 1~2시간 가서 배가 살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 섭취를 적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원래 용량이 한 100이라고 하면 한 60 정도로 해서 한 40% 정도는 줄이고 음식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째는 몸이 차가운 경우입니다. 몸이 차갑다는 것은 우리 인체로 대장도 차게 하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대장은 따뜻한 걸 좋아하는 장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체가 차가우면 특히 이 과민성 대장이 차가워서 오시는 분들은 대장이 배가 아플 때 따뜻한 데 대면 이 통증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이 손자, 손녀가 배 아프다고 할 때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과민성 대장은 대장이 증상인데 오른쪽 하복부에 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우리 손자, 손녀가 따뜻한 데 되면 통증이 대부분은 사라졌는데 오른쪽 배꼽 아래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예전에는 손을 마사지를 해주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손을 못 대게 한다. 여기 따뜻하게 했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다. 이럴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맹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소견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평상시와 다르게 과민성 대장이 있는데 따뜻하게 했는데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장이라든지 맹장에 염증의 소견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힘든 경우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이 대장이 운동을 잘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젊고 에너지가 있을 때는 밥을 먹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잠자고 일어나면 때가 되면 바로 배가 고픕니다. 그렇지만 내가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과로하게 되면 내 몸의 장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때 비유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어쩌다 산에 올라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산에 올라갔는데 동료분들이 물을 주거나 먹을 빵을 주는데 물이고 빵이고 다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진정이 되면 그 다음에 물도 마시고 싶고 음식도 먹고 싶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들 때는 이 대장뿐만이 아니라 위장도 같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인체의 근본인 정기가 약해진 건지 약해지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과민성 대장증후군 후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후 치료 사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1세 남성분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10년 전부터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직을 하면서 주야 근무를 하게 되면서 과로를 한 뒤에 이제 이유 없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야간 쪽 근무를 한 뒤에는 이 복통이 더 심했고, 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장 내시경을 하는데 이상이 없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예, 처음에 병원에서 6개월간 약을 먹은 뒤에 복통도 덜해지고 설사도 좀 가라앉았지만, 예, 일은 계속해서 하면서 낮과 밤에 일이 많았거나 특히 야간 근무가 좀 힘들었을 때는 이 증상이 똑같이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과민성 대장으로 나타났지만 원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주야가, 우리 인체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은 낮에 일하고 또 일주일은 밤에 일하면서 내 몸의 밸런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의 세포가, 내 몸의 오장육부가 분명히 낮에 맞추어서 내 생체 시계의 리듬을 맞췄는데, 또 일주일이 있다가 밤에 되니까 밤 시계로 맞추다 보니까 몸의 대장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체의 주야를 하면서 정기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한방에서 말하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과 양의 기여를 같이 보여주면서 장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약을 써서 치료시킨 사례였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후 생활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장은 기능적인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기능적인 질병은 육체적으로 본인 몸이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과로해도 또 몸이 차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상을 자꾸 몸만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몸만 따뜻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우라가 있을 때는 내 마음에서, 심장에서 펌핑을 하면서 피를 장까지, 내 손, 발 끝까지 보내줘야 몸이 따뜻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과로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해주고 안정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정신적으로 과로했을 때는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우라를 반드시 풀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식사하고 시계바늘 방향으로 나의 배 마사지를 항상 아침, 점심, 저녁, 사무실에서 식사하고 나서 다른 분들이 본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한 500번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생활요법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65세 남성인데 15년 전 위암 수술 후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변비, 설사를 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병원에서 과민성 대장으로 진단받고 약은 복용 중인데 증상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으로 진단을 받으셨어도 대장만 치료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15년 전 위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위의 일부를 절제를 아무래도 하셨을 확률이 높고, 또 위암을 수술을 했다는 것은 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위장과 소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1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요. 위와 소장, 위장에서 음식물을 믹서기처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소장, 우리 장에서 제일 긴 6m나 되고 테니스 코트장의 넓이만한 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를 시켜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대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약을 한 20% 정도 쓰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제가 한방차 요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버님한테 이분은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장과 소장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백출과 진피와 감초와 황기를 각각 5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여기에 대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두구라는 약을 4g 정도 같이 넣습니다. 물을 7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끓이면 한 110cc 정도가 나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위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한방차 요법을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 중간에서 3번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 3분의 1 정도 하시고 한방차 요법을 3분의 1 드시고 3분의 2 하시고 다시 3분의 1 드시고 식사를 다 하시고 3분의 1을 드셔서 식사 중간에 위장과 소장을 강화하는 약이 같이 들어가서 음식물을 믹서기로 잘 갈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도록 만들고, 마지막으로 대장에서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면서 대변을 잘 만드도록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이용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나면 항상 제가 과민성 대장 증상에서 자신의 손을, 이 경우에 위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손을 따뜻하게 한 30번 정도 이렇게 비비면 손바닥에서 열이 납니다. 손바닥에서 열이 나는 때 자기의 배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해서 500번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계속해서 해주시고, 적당한 유산소와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라든지 증상, 치료, 생활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기능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라가 있거나 다른 지병이 있을 때 이 대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 아래쪽이 대장 부위고, 대장의 역할은 대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과민성 대장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배꼽 아래가 아프다든지 좌우측이 살살 쥐어튼다든지 설사와 변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드실 때도 차가운 음식보다는 약간 따뜻한 음식을 복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원한 걸 먹고 마시고 싶을 때는 머금었다가 삼켜 주시도록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